계란 하나가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도, 동시에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72세 이 할머니는 매일 아침 계란 하나로 근육량을 되찾아 지팡이 없이 걷게 되셨습니다. 하지만 같은 나이 김할아버지는 계란 때문에 심장마비로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 가셨어요. 똑같은 계란인데 어떻게 이런 정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저는 37년간 가정의학과 전문의로 일하며 수천 명의 60대 이상 환자분들을 직접 진료해온 박광선입니다. 오늘 이 모든 혼란을 완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왜 같은 계란이 어떤 분에게는 생명의 은인이 되고 어떤 분에게는 건강의 적이 되는지 그 비밀을 밝혀 드릴게요.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각자의 몸 상태에서는 계란이 독인지 약인지 그리고 어떻게 먹어야 안전한지 명확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영상을 끄시면 안 됩니다. 잘못된 정보로 계속 혼란스러워 하시다가 건강을 해칠 수 있거든요. 먼저 구독과 좋아요부터 눌러주세요. 이런 정확한 정보가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계란을 둘러싼 모든 논란의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큰 오해부터 바로잡겠습니다. 계란은 무조건 나쁘다, vs 계란은 무조건 좋다, 이 두 극단적인 생각 모두 위험합니다. 제가 37년간 진료하면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계란은 양날의 검이라는 것이죠. 올바르게 사용하면 최고의 약이 되지만 잘못 사용하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제 환자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74세 정순자 할머니는 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는 말을 듣고 계란을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의사가 콜레스테롤 조심하라고 했으니까 계란은 당연히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할머니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1년 후 할머니는 심각한 상태로 다시 병원에 오셨습니다. 근육량이 급격히 줄어들어 혼자 일어나기도 힘들어지셨거든요. 반대 사례도 있습니다. 68세 김철수 어르신은 계란이 완전 식품이니까 많이 먹을수록 좋다고 생각하셨어요. 매일 아침 3개, 저녁에 2개씩 총 5개를 드셨습니다. 단백질이 좋다니까 많이 먹으면 더 건강해지겠지요? 어르신의 판단이었습니다. 6개월 후 어르신은 가슴 통증으로 응급실에 오셨고 검사 결과 관상동맥이 심하게 좁아져 있었습니다. 이 두 사례에서 공통점을 발견하셨나요? 둘 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한 분은 아예 안 드시고 한 분은 너무 많이 드셨어요. 그리고 둘 다 자신의 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계란 자체가 좋고 나쁜 게 아니라 누가, 언제, 얼마나, 어떻게 먹느냐가 결과를 결정한다는 것이죠. 그럼 도대체 어떻게 구분해야 할까요? 내게는 계란이 독일까요? 약일까요? 이것을 판단하는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현재 건강 상태입니다. 60대 이상에서 계란을 대하는 태도는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완전히 건강한 분들. 둘째,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 셋째, 이미 심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 넷째, 근육 감소가 심각한 분들. 각 유형에 따라 계란에 대한 접근법이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콜레스테롤 공포증부터 해결해 보겠습니다. 선생님, 계란 노른자에 콜레스테롤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계란 하나에 약 186mg의 콜레스테롤이 들어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우리 몸은 하루에 자체적으로 1000에서 1200mg의 콜레스테롤을 만들어냅니다. 계란으로 섭취하는 양은 우리 몸이 만드는 양의 6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최신 의학 연구 결과입니다. 2019년 하버드 의대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건강한 성인에서는 음식으로 섭취하는 콜레스테롤이 혈중 콜레스테롤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크지 않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몸에는 똑똑한 조절 시스템이 있거든요.
음식으로 콜레스테롤을 많이 먹으면 간에서 만드는 양을 줄이고 적게 먹으면 더 많이 만듭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건강한 성인에게만 해당된다는 것이죠. 이미 혈관에 문제가 있거나 당뇨병,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다릅니다. 이런 분들은 콜레스테롤 조절 능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해요. 76세 박영희 할머니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당뇨병을 앓고 계신 상황에서 계란이 좋다는 말만 듣고 매일 2개씩 드셨어요. 3개월 후 검사에서 LDL 콜레스테롤이 180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럼 반대편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근육 감소의 공포입니다. 60대 이후 가장 무서운 것 중 하나가 바로 근감소증입니다. 근육량이 줄어들면 넘어질 위험이 높아지고 한번 넘어지면 회복이 어려워져요. 실제로 골절로 입원하신 60대 이상 환자의 30%가 1년 내에 사망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계란은 이런 근감소증을 예방하는 최고의 식품 중 하나입니다. 계란 하나에 들어있는 6g의 완전 단백질에는 우리 몸에서 만들 수 없는 필수 아미노산이 모두 포함되어 있거든요. 실제로 제가 경험한 사례입니다. 73세 최순덕 할머니는 콜레스테롤이 무서워서 2년간 계란을 완전히 끊으셨어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근육량이 20% 감소했고 악력이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병뚜껑을 여는 것도 힘들어 하셨어요. 제가 할머니께 다시 계란을 드시도록 권했습니다. 물론 하루 반 개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늘려갔죠. 6개월 후 할머니는 근력이 회복되셨고 지금은 혼자서도 장을 보러 다니십니다. 여기서 핵심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콜레스테롤 걱정과 근육 감소 걱정 둘 다 타당한 우려입니다. 하지만 어느 쪽이 더 위험한지는 여러분의 현재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건강한 60대라면 근육 감소가 더 큰 위험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미 심혈관 질환이 있다면 콜레스테롤 관리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개별 맞춤형 접근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몸 상태에 맞는 답을 찾아야 해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건강 상태별 계란 섭취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유형, 완전히 건강한 60대입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가 모두 정상이고 특별한 지병이 없으시다면 이 분류에 해당됩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계란이 약입니다. 하루 1개, 많게는 1개 반까지도 안전합니다. 오히려 이 정도는 드셔야 충분한 영양을 얻을 수 있어요. 실제 성공 사례를 말씀드릴까? 67세 이영수 어르신은 퇴직 후 급격히 기력이 떨어지셨어요. 하루 종일 피곤하고 의욕이 없다고 하셨죠. 검사해 보니 모든 수치는 정상이었지만 단백질 섭취가 심각하게 부족했습니다. 제가 매일 아침 삶은 계란 하나씩 드시도록 권했어요. 3개월 후 어르신은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이렇게 가벼울 줄 몰랐다고 하시더군요. 근육량도 늘고 무엇보다 활력이 돌아오셨어요. 두 번째 유형은 고혈압이나 당뇨병이 있는 60대입니다. 이미 혈관 건강의 신호등이 켜진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분들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해요. 일주일에 3-4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노른자보다는 흰자 위주로 드세요. 흰자에는 콜레스테롤이 거의 없고 순수 단백질이 풍부하거든요. 특히 중요한 건 다른 고지방 음식과 함께 드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베이컨, 치즈, 버터 같은 음식과 함께 드시면 혈관에 더 큰 부담을 줍니다. 세 번째 유형, 이미 심혈관 질환이 있는 60대입니다. 심근경색, 뇌졸중, 협심증 등의 병력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일주일에 1-2개 정도로 제한하시는 게 좋아요. 70세 정철민 어르신은 3년 전 심근경색을 겪으셨습니다. 퇴원 후 계란을 완전히 끊으셨는데 6개월 만에 근육량이 급격히 줄어들었어요. 제가 일주일에 2개씩만 드시도록 조정해 드렸습니다. 완전히 끊는 것보다는 최소한의 단백질 공급을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거든요.
네 번째 유형, 근육 감소가 심각한 60대입니다. 악력이 남성 26kg, 여성 18kg 이하이거나 계단 오르기가 힘들거나 의자에서 일어나기가 어려우신 분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콜레스테롤 걱정보다 근육 회복이 더 급합니다. 하루 한 개씩은 반드시 드셔야 해요. 다만 다른 심혈관 위험 요소가 없다는 전제 하에서입니다. 75세 김순옥 할머니는 넘어져서 골절상을 입으신 후 거의 누워만 계셨어요. 가족들이 계란은 콜레스테롤 때문에 안 된다고 막았는데 이건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할머니께는 근육 회복이 생존과 직결된 문제였거든요. 제가 가족들을 설득해서 하루 한 개씩 드시게 했고 동시에 가벼운 운동도 병행하셨습니다. 4개월 후 할머니는 지팡이를 짚고 걸으실 수 있게 되셨어요. 지금은 동네 한 바퀴 산책도 혼자 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은 이것입니다. 위험과 이익을 정확히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죠. 75세 골절 환자에게는 근감소증이 콜레스테롤보다 훨씬 더 즉각적이고 심각한 위험이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을 다뤄보겠습니다. 선생님, 그럼 나는 어느 유형에 해당되나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자가 진단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참고용일 뿐이고 정확한 판단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먼저 최근 6개월 이내 건강검진 결과를 확인해 보세요. 혈압이 140/90 이상이거나 공복혈당이 126 이상이거나 LDL 콜레스테롤이 130 이상이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의자에 팔을 사용하지 않고 일어날 수 있나요? 2리터 생수병을 들고 10초간 버틸 수 있나요? 10층 계단을 쉬지 않고 올라갈 수 있나요? 이 중 하나라도 어렵다면 근감소증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이런 분들은 콜레스테롤 걱정보다 근육 회복이 더 우선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지 마세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안전한 계란 조리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60대 이상에게는 조리법이 정말 중요합니다. 가장 위험한 건 날계란이나 반숙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면역력이 약해지는데 살모넬라균에 감염되면 정말 위험해요. 작년에 74세 최영호 어르신이 날계란을 드신 후 심한 식중독으로 응급실에 오신 적이 있습니다. 3일간 입원 치료를 받으셔야 했어요. 완전히 익혀서 드셔야 합니다. 노른자가 완전히 굳을 때까지 조리하세요. 안전한 조리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삶은 계란은 물이 끓은 후 12분 이상 삶으세요. 10분은 부족하고 15분은 너무 길어요. 12분이 최적입니다. 계란찜은 젓가락으로 찔러봤을 때 노른자가 흘러나오지 않을 때까지 쪄주세요. 스크램블 에그는 완전히 응고될 때까지 저어가며 익히시고요. 특히 조심할 음식들이 있어요. 홈메이드 마요네즈, 티라미수, 날계란을 넣은 육회 비빔밥, 계란 노른자를 날로 먹는 일식 요리들은 피하세요. 계란의 놀라운 건강 효과도 말씀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콜레스테롤만 걱정하시는데 계란이 60대 이상에게 주는 이익이 훨씬 더 큽니다. 첫째, 뇌 건강입니다. 계란에 들어있는 콜린이라는 성분이 기억력과 집중력을 높여줘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콜린을 충분히 섭취한 노인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치매 발생률이 28% 낮았다고 합니다. 둘째, 눈 건강입니다. 계란 노른자의 루테인과 제아잔틴은 황반 변성을 예방해 줍니다. 70세 이후 실명의 가장 큰 원인이 바로 황반 변성인데 계란이 이를 막아주는 거예요. 셋째, 면역력 강화입니다. 계란의 단백질은 항체 생성에 필수적이에요. 69세 박정자 할머니는 겨울마다 감기를 달고 사셨는데 매일 계란 하나씩 드신 후로는 감기에 거의 안 걸리신다고 하세요. 넷째, 심리적 효과입니다. 계란의 트립토판과 비타민 D가 세로토닌 생성을 도와서 우울감을 개선해 줍니다. 혼자 사시는 72세 안말순 할머니는 매일 아침 계란 하나로 하루를 시작하신 후 표정이 훨씬 밝아지셨어요.
이런 효과들을 보면 계란을 무조건 피할 이유가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올바르게 먹는 것이죠. 이제 계란을 더욱 건강하게 먹는 조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계란만 단독으로 드시지 마시고 반드시 다른 음식과 함께 드세요. 가장 좋은 조합은 채소입니다. 시금치, 브로콜리, 토마토 같은 채소의 항산화 성분이 계란의 콜레스테롤 흡수를 조절해 줍니다. 아침에 계란 스크램블을 만드실 때 양파와 피망을 넣어 보세요. 양파의 퀘르세틴 성분이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고 피망의 비타민 C가 계란의 철분 흡수를 높여줍니다. 점심에는 삶은 계란을 샐러드에 올려 드시면 좋아요. 특히 올리브오일 드레싱과 함께 드시면 계란의 지용성 비타민 흡수가 더 잘 됩니다. 하지만 절대 피해야 할 조합도 있습니다. 계란과 베이컨, 계란과 치즈, 계란과 버터가 듬뿍 들어간 요리는 피하세요. 포화지방이 너무 많아져서 혈관에 부담을 줍니다. 71세 김영숙 할머니는 매일 아침 계란 후라이를 버터에 구워서 베이컨과 함께 드셨어요. 6개월 후 혈관 검사에서 동맥경화가 심해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시간대별 최적의 계란 섭취법도 중요합니다. 언제 먹느냐에 따라 효과가 완전히 달라져요. 아침에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밤새 공복 상태였던 몸에 양질의 단백질을 공급해주면 하루 종일 근육 합성이 활발해집니다. 특히 65세 이후에는 근육을 만드는 능력이 떨어지는데 아침 단백질 섭취가 이를 보완해줍니다. 68세 박철수 어르신은 저녁에만 계란을 드셨는데 소화가 잘 안되고 속이 더부룩하다고 하셨어요. 아침으로 바꾸신 후에는 소화도 잘 되고 오전 내내 기력이 좋아지셨습니다. 점심때는 괜찮지만 저녁에는 가급적 피하세요. 나이가 들면 소화 기능이 떨어지는데 저녁 늦게 드시면 속이 더부룩하고 잠도 잘 안 옵니다. 운동과의 관계도 말씀드릴게요. 운동 1시간 전에 삶은 계란 하나를 드시면 운동할 때 에너지원으로 쓰이고 운동 후 30분 이내에 드시면 근육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계란 보관법도 안전과 직결됩니다. 냉장고 문 쪽이 아닌 안쪽 선반에 보관하세요. 문을 열고 닫을 때마다 온도 변화가 생기면 세균이 번식할 수 있어요. 구입 후 3주 이내에 드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계란이 신선한지 확인하는 방법도 있어요. 물에 넣었을 때 가라앉으면 신선하고 뜨면 오래된 거예요. 깨뜨렸을 때 노른자가 둥글고 탱탱하면 신선한 계란입니다. 그리고 계란을 미리 씻어서 보관하시면 안 돼요. 껍질에 자연 보호막이 있는데 물로 씻으면 이게 제거되거든요. 이제 특별한 상황별 섭취법을 말씀드릴게요. 감기나 몸살로 몸이 약해졌을 때는 계란찜이나 계란죽으로 드세요. 소화하기 쉽고 단백질 보충에 좋습니다. 수술 후 회복기에는 계란이 특히 중요해요. 상처 치유에 필요한 단백질과 아연을 공급해 줍니다. 다만 수술 직후에는 의사와 상의하고 드세요. 치아가 약하신 분들은 반숙보다는 완숙으로 삶아서 잘게 으깨서 드시거나 계란찜으로 드세요. 부드럽게 드실 수 있어서 소화에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약물과의 상호작용도 주의하세요. 혈액 응고 억제제를 드시는 분들은 계란의 비타민 K가 약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담당 의사와 상의하세요.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도 혈당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하셔야 합니다. 계란의 단백질이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어주지만 개인차가 있을 수 있거든요.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계란 섭취를 제한해야 합니다. 단백질을 너무 많이 드시면 신장에 부담이 가거든요. 투석을 받고 계시거나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세요.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계란은 독도 약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건강 상태와 먹는 방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선택의 음식입니다. 건강하시다면 하루 한 개씩 꾸준히 드세요.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시다면 일주일에 3-4개로 조절하시고요. 심혈관 질환이 있으시다면 일주일에 1-2개로 제한하세요. 근감소증이 심각하신 분들은 콜레스테롤보다 근육 회복이 더 중요할 수 있으니 의사와 상의해서 적절한 양을 정하세요.
가장 중요한 것들을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첫째, 반드시 완전히 익혀서 드세요. 날계란이나 반숙은 절대 금물입니다. 둘째, 채소와 함께 드시고 고지방 음식과는 함께 드시지 마세요. 셋째, 아침에 드시는 것이 가장 좋고 저녁은 피하세요. 넷째, 여러분의 건강 상태에 맞는 적정량을 지키세요. 다섯째, 정기적인 건강검진으로 몸 상태를 확인하세요. 제가 27년간 진료하면서 확신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올바른 지식으로 현명하게 먹으면 계란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만드는 최고의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더 이상 계란이 좋다 나쁘다로 혼란스러워하지 마세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에게 맞는 계란 섭취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갑니다. 계란 하나로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은 무료지만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하나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정확한 건강 정보를 전달할 수 있게 해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계란 섭취 경험이나 궁금한 점들을 남겨주세요. 가족들과 주변 어르신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로 고생하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건강한 정보를 나누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효도이고 사랑입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